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이 나라를 염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려고 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에게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귀창이 터질 정도로 매일매일 더 크게 들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미 실종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발버둥 치면서 대한민국 지키느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이 저자는 오히려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이에 어찌하여 좋습니까? 7월 23일날 백년도 영동에 러시아 전투기가 영동을 침범했습니다. 이게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통일당들은 아무런 예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자는 뭐 하는 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25일날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너희들 연노라 하는 식으로 탄도미사일을 2발이나 발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도 NSC 소집도 10시간 반이 된 후에야 했는데 이 회의 주제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김정은이가 혹시라도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에 나한테 원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평을 지금까지도 입 한 번 뻥끗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는 반드시 우리들의 힘으로 그려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지난 주말 이석기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다가 내란선 농죄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그 대한민국의 반역자를 양심수라고 하면서 그자를 석방하라고 2만여 명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신무갑니까? 국민들이요 다 나와야 됩니다. 또한 문재인이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90%의 공산화를 시켰지만 나머지 10%는 언제 해야 되느냐? 내년 총선에 모든 것을 문재인은 걸고 있습니다. 자, 총선을 향해서 북한 김정은이를 서울로 불러들여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했는데 김정은이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큰일 났어요. 해서 생각한 것이 친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우리 보수파에게 씌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은 친일, 우리를 친일로 몰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던 그들이 해방 후에 특권층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농단했고 그 자들이 바로 보수 우파다. 그래서 이들은 토착 왜곡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친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토착 빨갱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토착 빨갱이입니다. 우리는 빨갱이와 싸워야 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향해서 자유우파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후 한 길로 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총질하고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문재인을 심판함으로 그가 하야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서 반드시 구치소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는 우리 해병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분들은 전국에서 자기의 어떠한 조직의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해병대들이 전부 나와야 할 때가 될 때는 총재인 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다 나와라! 다 나와서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하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애국 시민들은 우리 해병대와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한 주는 정말 요란스럽고 정말 위기일발 그런 급속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최병국 총재가 말씀하셨지만은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 소련 스탈린 김일성이를 꼬드겨가지고 6.25 사변을 일으킨 우리의 적국이자 휴전협정의 한 당사자인 소련입니다. 그 소련이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53년이 됐으니까 지금 6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것도 소련 전투기가 2번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 앞서서는 중국 군용기와 합동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독도를 침범하자 우리 전투기가 또 발진을 했죠. 그리고 일본이 또 날아왔죠. 우리나라 전투기가 공포탄이지만은 경고 사격을 했고, 여러분 독도 상공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네 나라의 전투기 30대 가까운 전투기가 뒤엉켜서 경고 비행을 하고 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아침에는 김정은이가 원산 앞바다에서 동해안 쪽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날아간 거리가 660km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강원도 북쪽이나 황해도 북쪽에서 이동식 발사대로 쏘면은 사정거리 600km,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전역이 완전히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이른바 현장 지도를 하고 아주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미사일 발사는 위력을 시위한 거다. 남한 당국자는 비위가 좀 거슬리더라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엄청난 위협을 가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래 북한을 쳐다보고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대변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 북한마저도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러시아가 66년 만에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지금 일본과 벌어지고 있는 무역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입니다. 일본과 지금 갈등을 일으키면서 한일 관계가 깨지면서 미일 관계,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가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약점을 두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얘네들이 독도상공으로 날아와서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 대한민국을 지금 시험해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우리가 국제 호구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영토조차도 못 지키게 된다. 하늘 영토마저도 뚫렸다. 자,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요즘 유튜버들이 120여 년 전 구한말 시대와 비슷하게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구한말 청나라에 붙었다가 또 청나라 깨지니까 러시아에 붙었다가 심지어 그 국왕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복궁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 건물로 들어갔어. 자기 목숨 한 묶음 붙이겠다고. 그러다가 러시아 깨지니까 일본에 2조 왕실만 보존해 준다는 조건으로 나라 팔아 넘겼어. 그게 바로 누굽니까? 고종이죠. 고종 가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지금 청와대에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2박 3일 동안 이런 위급한 안보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재인이 뭐 했습니까? 부산에 가서 거북선 횟집에서 회 먹었대. 거북선 횟집에 먹으면은 어디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십니까? NSC 소집해놓고 자기는 참석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여름 휴가 간답니다. 도대체 문재인이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를 찬탈했으면 하다못해 기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보를 완전히 망쳐놨는데 이 문재인이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지금 뭐로 목사님께서 하야운동 버리시지만은 저 물러날 친구입니까? 절대 아니죠. 문재인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이번 8월 15일 정말 홍콩처럼 100만 200만 시위대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젊은 애들은 문재인이를 빗대서 고종제인이라 그래요. 고종 황제가 환생한 자가 바로 문재인이다. 이런 욕을 얻어먹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핵심 소재 3가지 수출 금지도 아닙니다. 수출하는데 그게 북한으로 건너간 혐의가 있으니까 밝히라 그러면서 심사를 하겠다 딱 던져놓은 지 지금 한 달째. 일본은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후속 조치를 아직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취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문재인 이 정부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다 딱 결론을 내려놓고 불매운동 하자, 뭔 죽창 들고 싸우자, 무슨 100여 년 전 항일운동을 하자고 지금 우리 국민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이자들은 이게 선거 전략입니다. 내년에 민주당 청와대 좌파 정권의 비판적인 말을 하면은 친일이라는 그런 뒤집어 씌우고 만약 비판하면은 친일이라는 목소리로 뒤집어 씌워서 우리 백성들,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맞추고 완전히 우리 국민을 개대처럼 끌고 가서 내년 선거까지 말아먹겠다는 그런 술책으로 지금 항일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 52%가 됐다. 또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불매운동에 62%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과연 문재인이가 벌이는 반일 캠페인에 찬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공병호 소장님 공병호 TV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 우익 보수 경제학자로서 대단한 향을 가지신 공병호 TV에서 지난주에 이틀 동안 자체 유튜버 구독자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지지한다는
문재인의 반일 정책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0.7% 1%밖에 안 되고 문재인이 반대한다는 여론이 80%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박 3일에 긴박했던 안보 상황 때 미국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인 볼턴이 한국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볼턴이 와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를 만나기 전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를 아침에 먼저 만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동맹국가의 국제적인 외교 관례로서는 어마어마한 외교적 결례인 것입니다.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야당 지도자를 만나고 갔다는 얘기는 외교적인 결례죠. 그러나 볼턴이 태연하게 나경원이를 만나갔습니다. 나경원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왜 만났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정부, 동맹이라는 이 문재인 정부를 100%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 정부 당국자들 만나기 전에 진짜 민심이 어떤지를 당신을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겠다고 야당 지도자를 먼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볼턴이 아마 나경원이한테 분명히 경고를 줬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으로 가고 반미로 보고 반일로 가고 있는데 당신들이라도 좀 정신 차려라. 분명히 경고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태극기 의병 여러분들, 문재인 좌빨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반일 캠페인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도 냉정한 눈으로 사태를 지켜봅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벌이는 불매운동은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독도 영유권 문제라면 다르죠. 대한민국 국민 90%가 한 목소리를 낼 것이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한일 관계, 한미일 삼각 공조 관계를 깨뜨리는 이러한 항일, 반일 선동 캠페인이 과연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서 친일, 반일 이 두 가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1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기술, 일본의 자본 가지고 써야 됩니다. 용1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민간 교류도 하고 학자들도 교류하고 예술단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럼 일본과 친구가 돼야죠. 친구 버두자를 써서 우일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믿어야죠. 신일도 필요합니다. 앞선 분들이 이러한 용일, 친일, 우일 이런 걸 다 합쳐서 극일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일본을 제대로 알고 일본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과거사를 잊지 않은 정신적인 어떤 자존심을 갖는 극일의 자세가 저는 제3의 대안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급한 상황, 문재인 좌파 정부의 일방적인 그런 선동,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존경하시는 태극기 여병 여러분, 극일의 자세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이 시대를 대체해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정진성, 하태경, 이해훈 탄핵 실적을 반드시 축출시켜야 합니다. 민생 파탄, 경제 파괴, 탄핵 세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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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파탄, 국가 반란, 헌정 파괴, 김무성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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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래체, 안보 파괴, 탄핵 세력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몇 번 연단에 올라와서 좋은 퍼포먼스와 연설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정희 목사 외 젊은 청년 이초연 젊은이를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과 대가 성도들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목사입니다. 목포에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목포 사랑의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 백동조 목사님께서 저녁 설교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를 했다면서 죽을 각오를 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비판에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러분, 박지원 의원이 영광된 목포 앞마당에서 전라도 교인들 앞에서 이 백동조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애국심이 없었지만은 나이 들어 애국심이 생겼다면서 교과서에 자유를 뺀 것, 왜 자유를 빼느냐며 안타까워 있습니다. 요즘 나라 생각을 하면 마음에 불이 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설교에서 1948년 8월 15일 바로 대한민국 수립의 날이지요. 이것을 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느냐며, 저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서 어엿한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는 나라가 없이 정부만 있다는 거 아니냐고 꼬집어 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커나가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 정교조가 교육감을 다 잡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된 KBS에 대해서 비판도 하였습니다. 요즘 민노총, 한국노총, 언론노조를 딱 잡고 있다. KBS도 공정보도하지 못한다. 이런 나라 처음 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라고 이어갔습니다. 6.25는 김일성과 그 일당에 남침이지 않냐고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바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본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은, 이 나라를 지킨다는 국방부 장관의 대답은 바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무려 10초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세상 살면서 지금 같은 시대를 본 적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을 들으라고,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청와대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대통령은 실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운명이 달린 자리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우익하자, 좌익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편향이 되어도, 아무리 좌편향이 되어도 유럽식 사회주의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어떻게 자유를 버리는 것, 자유를 떼어내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에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릎 꿇어 대한민국, 안 그러면 너 몇 방 날린다 할 때 어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한을 김정은 동지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살려줄 것 같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헌영, 김원봉 다 죽였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게 김정은 일당들이다라고 담대하게 설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내 말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아멘도 하지 않고 속으로 저러다 감옥 가면 어쩌지 라고 하는데, 나는 죽을 각오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냥 멍청이 있다가 추락할 때 돼서 오메 이거요? 이거 불었어? 라고 깨닫지 말고 지금부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와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진보까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지만 종북은 절대 안 된다라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특전사까지 나왔다면서 위장평화 전술을 읽지 못하고 속으면 되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제가 존경할 만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목사님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 또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와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정치의 중심인 바로 대통령, 왕에게 가서
정치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위급함을 간언하였을 때 나라의 위기와 멸망을 뒤로 무르기도 하고 또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 깨어서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곳에 모여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계시는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7월 25일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주 깜짝 놀랄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에다 발사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제 미사일 소리만 들어도 지겨운데 이번 미사일은 보통 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미사일로 북한의 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지금 발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무책임한 말입니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확실하게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 문재인 정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망정 지금 편안히 앉아서 회의나 하고 있고 아니면 회의도 그냥 흐지부지 끝난 채 그저 북한의 김정은의 발안에 빌고 기고 있는 지금 실정이 아닙니까? 아니면 평양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북한 김정은의 말에 완전히 벌벌 떨면서 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 우리나라에 침범한 북한의 어선, 지금 문재인이 이 나라의 정권을 집권하고 있는 동안 국가의 안보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안보를 파탄시키는 문재인 정권을 물러나라! 안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외교와 경제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튜브와 신의 한수라는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빠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 SK, 현대 그뿐 아니라 일본과 상호 동반자적 기업들 모두 흔들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문재인이 해왔던 일본과의 정치 외교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본과의 국가 간의 약속을 다 깨버리고 과거에 이미 해결된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또 끄집어내서 억울한 판결을 받게 하고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런 짐승보다 못한 외교 관계를 이어왔으니 일본에서 이렇게 큰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 심는 거라고는 반일 감정뿐이니 지금 북한의 빨갱이들 지금 처리에도 모자를 파네 지금 일본과 반일 감정을 맺고 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 그러한 감정만을 남겨두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이번에 아주 대박을 쳤네요.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하고 대기업들을 휘청거리게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저번에 바닥을 친 경제를 회복하려면 우리의 피나는 노력 속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경제뿐 아니라 실추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이 땅이 다시 빠르게 회복되어질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이정희 목사님과 이초연 청년에게 다시 한번 큰 함성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저는 앞에 연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를 마치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먼저 구호를 힘차게 하고 오늘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박근혜를 청와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한미동맹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제가 오늘 구호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위기라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면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타도하는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고 조중동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자처하는 언론들은 이 싸움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압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일 관계 파탄의 주요 목적은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반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진영의 세력들의 싸움입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과 영국과 호주와 긴밀한 체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체제 전쟁에서 아시아 태평양, 호주, 일본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양다리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은 반전체주의 세력과 전면적으로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탄핵 진실을 묻고자 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 진실 묻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탄핵 진실 묻고 대한민국 총선에서 우파는 정패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는 총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 가치 동맹국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을 바로 밝힐 수 있는 이 태블릿PC 진실 투쟁에 이제 애국동지분들뿐만이 아니라 정계,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이 싸움에 가담해야 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추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염원대로 한반도 자유통일을 이루고 저 중국 공산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중국까지 자유화시킬 수 있는 미국과 전면적인 파트너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차게 이를 위해서 우리 애국동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지난 총선 때 뽑아준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이 세력들 지금 잠잠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반일 감정에 휩쓸리는 있는 주사파 정권이 또 다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조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이 반일 선동에 전면적으로 맞서 싸우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탈하려는 계획에 이제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저희들은 지지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